네, 안녕하십니까. 우주일사물이의 김상훈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수요일 날 강의했던 영상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을 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난착해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시대, 먹거리가 부족한 시대. 과연 우리가 대시체인을 선택한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주 1356의 블록체인 자문으로 계시는 100% 블록체인 전문가 리암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암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왜 데스체인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데스체인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트레이더도 있을 거고요. 채굴자도 있을 거고요. 등등등등 많은 분야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던가 관련된 지식이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나 그 중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투자밖에 없을 겁니다. 이 투자자로서 밖에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많은 직종들이 있고 그것들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는 투자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또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 로또 같은 경우에는 운에 맡겨본다는 측면에서 적은 소량의 돈을 사용하죠. 보통 5천원, 만원을 하지 막 1, 2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근데 간혹 1, 20만 원씩 하신 분들 이제 있더라고요. 예, 주 1, 20만 원 정도면 사실 연간으로 치면은 굉장한 돈일 텐데, 그렇게까지를 하면은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허황된 꿈이겠죠. 네. 예, 1, 20만 원 한다고 해서 뭐 1년 안에 당첨된다는 보장 없고, 10년 안에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 일확천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 이것 때문에 블록체인을 하는 그 기업의 사장님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코인의 그 그래프예요. 2017년도부터 나왔던 그래프인데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건데요. 뭐 눈치 못 채는 단계, 인식 단계, 열광 단계, 발산 단계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 우리는 대중들이라고 볼 수 있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투자자들 사이에 속하기에는 힘들어요. 일단 신속하게 움직이는 투자자들에 속하려고 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분석력이 뛰어나야 되고 발이 넓어야 되고 소식에 정통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중들이 투자하는 저 부분에 속할 수밖에 없죠.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는 이 기관 투자자에 속하는 건데요. 기관 투자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마련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갖고서 와서 같이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고자 이렇게 방송과 강의를 통해서 사업자분들의 부를 위한 그런 행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에 속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괜찮은 코인을 잡으면요. 방금 전에 그 그래프를 작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 봤을 때는 당장에는 엄청 떨어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 때 안 팔았어도 이 저점 때 안 샀어도 어느 순간에 샀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어야 하겠고요. 뭔가 생산성 있고 좋은 코인을 선택을 해야겠죠.
코인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런 다단계 방판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PV 개념이라던가 여러 가지 트릭들로 인해서 오너들만 돈을 버는 구조이지 블록체인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소모되는 돈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유저들한테, 사업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페이백 될 수 있는 돈들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것은 블록체인 회사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지금 사무실에서도 가끔 물어오세요. 어떤 코인을 사야지 나중에 돈을 벌까요? 꼭 데스체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코인을 사야지 돈을 벌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고요.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코인들은 한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하는 건데요. 보통 2년, 3년 생각하고서 와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대체로 길게 잡으셔도 한 두세 달? 그리고 짧게 잡으시면 이번 주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참 그렇다니까 짧은 시간에 어떻게 큰 돈을 벌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게 참. 근데 이 짧은 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선 봐버렸으니까 네. 아,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구나. 내 옆집 순이도 암호화폐 통해서 1,000만 원 갖고 20억 만들었다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와서 단기 매매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건강과 시간과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도 장기적으로 매매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괜찮을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제가 했던 방법대로 했을 때의 트레이딩 수익률인데요. 제가 아무리 잘해봤자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던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트레이딩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데 지금 아래 보시면은 호재 악재, 코인 특성, 투기 심리, 차트 분석, 세력 흐름 이 5가지를 적절히 버무리면 정말 저점 고점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알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해도 이렇게 장기 매매를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10년간 보유하지 않을 거면. 10년간 보유를 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회사라는 이야기죠. 주식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코인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코인도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갖고 있을 그 만한 가치를 가진 코인이라면은 그거 갖고 단타 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투자할 거였는데 개수를 늘리고자 단타를 하는 것이고, 그 단타를 통해서 개수를 까먹던 늘렸던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물렸다고 표현하죠. 지금 팔면 손실이다. 이 시점에서 물려서 팔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10년간 갖고 있을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치 투자를 했다면은 나중에 설령 손실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원래 같으면 안 살 코인인데 내가 왜 저걸 샀지? 라고 현혹되는 그런 현혹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코인들 말고도 훨씬 많이 있고요. 토큰만 하더라도 수만 개에 달하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이 초보자 된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플랫폼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플랫폼 코인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요. 비트코인 이후에 출시되었던 이더리움부터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원이 되면서 이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플랫폼이란 걸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그 용도에 따라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뭐 부지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도 지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창고를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가 어떤 기획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런 바구니 같은 거랄까요? 그런 것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전적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용도에 따라서 구획된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코인들 역시도 지금 여기에 언급한 것들은 굉장히 큰 플랫폼 코인들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플랫폼 코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플랫폼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블록체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코인과 토큰을 놓고 봤을 때는 코인을 해야 된다. 메인의 기술이 있는 코인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코인 중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플랫폼 코인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플랫폼 코인도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그 고민은 우주 135용 역시 마찬가지로 했겠죠. 거래소 역시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래소에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대출을 하기도 하고요. 디파이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IDO도 하기도 하고요. 런치패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비트바이 코리아라는 예전에 있었던 스캠 거래소예요. 네, 550억 먹튀를 했다는데 이것을 완성시키는데 저 뒤에 모자이크로 나와 계신 저 아나운서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일지 아나운서 지망생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분은 고작 25만원 받고서 와서 저 광고를 찍었다고 해요. 25만원 받고서 와서 코인으로 25억 벌었어요 이러고서 와서 거짓말 한번 해준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 몰라서 그냥 광고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람들은 500억이 넘는 돈을 손실을 끼친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모 코인 홍보 영상을 홍보물을 보면서 제가 그랬죠. 구글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미지를 쳤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들 갖고서 와서 이렇게 짬뽕 시키면은 지금 여기 무슨 코인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코인에 소개해 보면은 개발 기간은 2년 이상 걸렸고 높은 호환성과 확장성과 낮은 거래수 수요를 가졌고 40명 이상의 상급 개발자들이 있다. 여기 개발자 사진이라고 있는 사진들이 전부 다 개발자가 맞다고 해도 여기 있을 수 없고요. 개발자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시니어 40명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대기업 게임사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니어 한 명당 적어도 못해도 몇 억씩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운영이 가능한 태세가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이라면 지금쯤이면은 비트의 아성을 진작에 뛰어넘었어야지 타산이 맞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과 유사하게 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할아버지는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데이비드 차움입니다.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이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최초의 암호화폐를 만들었었던 이 사람은요, 비트코인보다도 30년가량이나 더 일찍 암호화폐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명한 암호학자 역시도 코인을 만들었어요. XX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사실 코인을 갖고서 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운때에 맞춰서 정말 불장이 왔을 때 운이 좋아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정말 운으로 그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로또 역시도 되는 분들이 계시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정말 운으로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 운으로 버는 것도요, 확률적으로 시기들이 다 지나서 지금 와서 운으로 벌겠다 하는 거 역시도 로또보다도 더 허황된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코인을 만든다는 것,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시발 토큰처럼 뭐 한국의 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는데 백서도 쩌는 백서죠. 이런 코인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 적혀 있지만 토큰 개발 비용은 그냥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해봐야 몇만 원, 비싸봐야 몇십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요. 실제로는 저거밖에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메인넷을 개발하고 시작하는 회사들은 드문데요.
메인넷을 개발하고 시작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꽤 잘 된 편이에요. 토큰을 갖고서 했던 회사들보다. 왜냐면 의도 자체가 뭐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고 자본을 들고 시작했으니까요. 토큰을 판매해가지고 그 돈을 바탕으로 메인넷을 구축한 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업 놀이에 그냥 동참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시당초부터 메인넷을 개발해서 사업 전부터 그렇게 메인넷을 개발해서 용도에 맞게 착착착 로드맵을 달성해 나가는 코인, 그런 코인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데스체인의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는 DKRW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건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리즘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신뢰를 잃어버려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은 무조건 망해요. 정말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던 루나테라 역시도 그와 같이 망했죠. 뭐야? 지급준비금이 그만큼밖에 없어? 나는 그냥 이 생태계를 떠날래 하고서서 모두가 뱅크런을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만 넣었던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 탈출에 성공을 하고 나머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폭삭 자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DKRW가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담보형 코인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제로 은행에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거나 그만한 가치의 담보물이 맡겨져야 발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DKRW라는 것은 현금과 1대1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DKRW를 원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대시 기반의 KRW인 대시 체인 베이스 코리아 원 해서 코리아 원화를 투명하게 1대1로 매칭시킬 수 있는 코인이 DKR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KRW는 가치가 변하지 않죠.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가치가 변동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0.5원으로 갑자기 줄일게요, 뭐 2원으로 늘릴게요, 이렇게 할 수 없고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있는 메타허브라던가 월드시어라던가 이런 대시체인의 DApp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때, DApp을 할 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이나 수익 이런 것들은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지 않겠죠. 물론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는 제외될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반토막 난다던가 열토막 난다던가 그렇게 바뀔 염려가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올라갈 염려라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기대도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죠. 이 플랫폼을 구동해가지고 코인을 획득을 하면, 내가 추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수당으로 코인을 획득을 하면 그것도 수익일 텐데 그 코인 수익이 올라가면 얼마나 더 큰 수익을 주겠느냐. 그렇게까지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들어온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코인 가치를 그렇게 올리려고 하면은 새로운 유입될 수 있는 유동풀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블록체인을 해야 되고 코인을 해야 되고 플랫폼 코인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DApp을 지원하고 있는 코인을 찾아야 합니다. DKRW 예치 서비스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연 기준으로 봤을 때 10%를 매일매일 지급해요. 그것도 일복리로. 받은 거에서 또 이자를 적용해서 주고, 또 받은 거에서 또 이자를 적용해서 주고, 이렇게 복리로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것도요, 사실 여기에서 메타허브에서 만약에 수익을 나온 거 갖고서 와서 이렇게 연기준 10%를 줄 수 있다, 불가능하겠죠. 지금 수수료가 단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로는 이렇게 연기준 10% 맡긴 예치하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 않고요. 이거는 우주 1356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우주 1356 입장에서는
메타허브라던가 대시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체인의 우수한 점 중에서 또 DGC 개념이 있는 거버넌스 개념도 있는데요. 이것은 영상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더 진화되고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는 체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1356은 어떤 회사냐면은 사실 정통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회사죠. 유통사업을 하고요. 통신사업을 하고 렌탈을 하고 상조를 하고 뭐 건강식품, 코스메틱 등등등 해서 뭐 피부 미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정통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모두 겪어보셨을 거예요. 정통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 다 겪어보셨으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선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오래도록 지속되거나 확장성이 있거나 커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플러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어떤 블록체인을 접목을 시킬 거냐, 우주 1356은 일찍부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두 가지의 조건이 적어도 완료가 돼야 돼요.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서 해킹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일단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이 달성이 돼야 우주 1356이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 코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이미 거의 자리를 잡았죠. 자리를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 수수료를 변동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노드의 대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더리움은 이미 한계점에 부딪혀 봤고,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은 방식 자체를 바꿔서 새로운 이더리움을 발행을 해왔죠. 이미 이더리움은 그렇게 남들이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고 수수료가 비싸져서 못 쓰는 거라면, 그러면 수수료가 싼 이오스는 어떨까요? 이오스 역시도, 이오스의 의사결정 방법은 대표자 몇 명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대표자들이 폭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인이 될 수는 없겠죠. 솔라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수량을 몇몇 사람들만 나눠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변심하는 순간 이 시장이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은 우주 1356이 보기에 정말로 적합해 보였던 거죠. 일단 세계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만들 때부터 보안성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어떤 블록체인 기술보다도 위변조 이런 거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 역시도 확보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대시체인은 발행 중이고 발행이 다 되지 않았는데, 그 발행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분배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한 것은 우주 1356이겠죠. 최대 주주로서. 네. 그렇게 확보한 대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규칙 자체를 정한다면, 그리고 우주 1356의 이제 거버넌스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월드쉐어의 활동자 분들,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신다면은 지금 10억 개 발행되어 있는 거 10분의 1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발행량을 줄이는 방법과 수수료를 변경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서 대시를 충분히 희소성 있게, 그리고 주인된 입장에서 먼저 선점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1356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도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고 괜찮은 선택이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드쉐어의 회사가 우주 1356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곤 해요. 하지만 월드쉐어 자체도 이미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거는 그 우주 1356의 대표님이신 김다운 대표님도 이거를 조작할 수가 없죠.
아예 탈중화되어 있고 여기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100% 전부 다 그 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제 신규로 가입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나눠 갖게 있는 구조이지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월드쉐어 자체의 주인이 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메타허브는 KYC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허브 주식회사와 이렇게 더불어 협업을 해서 그런 아까와 같은 연이율 10% 기준의 DKRW 프로모션이라던가 20% 기준인 대시의 프로모션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러한 DApp들이 구동이 된다. 우주일사무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대시체인은 팝이 만들었지만 팝이 주인도 아니고요. 제이슨 팝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세로 개발자인 그리고 닌텐도나 딩딩지도 등의 여러 대형 IT 회사들에서 CTO를 역임했었던 제이슨 팝이 분명히 만들었으나 초기에 설계는 했으나 그 역시도 이젠 주인이 아닌 완전히 탈중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일은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어요. 네. 네. 이제 열심히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확보한 수당, 자산, 수익 그거를 누군가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대시체인이 더욱더 널리 보급될 것이고 확산될 것이고 그러면 대시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고 먼저 알게 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 포지션에 놓여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주 1356이 대시체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대시체인이 어떠한 강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다른 분들에게 이 대시체인과 대시 관련 DApp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 1356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사업자님들 그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모두 꼭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한킴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대시체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우리 대시체인에 대한 또 위력, 사업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암킴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